강박장애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은 강박장애라고 하면은 반복적인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계속해서 멈출 수 없는 거를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이런 생각이나 사고가 뭐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을 좀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나 성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아니면 본인이 행동하는 것들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우선은 특징을 살펴보면요. 우선은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에 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유아도 강박장애가 좀 진단이 내려질 수 있기는 한데, 유아도 청소년이나 성인하고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동하고 좀 나눠 본다면은 행동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강박적인 어떤 사고라고 하면은 어떤 오염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뭔가 옷에 뭔가 좀 묻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 그 다음에 간염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 뭐 이렇게 손을 잡거나 악수를 하거나 뭐 어떤 뭐 신체적인 어떤 접촉이 있거나 그랬을 때 내가 어떤 큰 병에 걸렸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의심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행동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강박 행동이라고 하면은 반복적으로 손을 씻거나 아니면 정리정돈을 계속 한다던가 뭔가를 계속 확인하려고 어떤 행동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기도하기, 뭐 숫자 세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게 멈추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좀 기질을 좀 보면은 완벽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불안이 굉장히 좀 높거나 까다로운 좀 기질을 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한 그런 특징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강박장애 걸린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보통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때 강박적으로 그런 어떤 행동이나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가 너무 엄격하게 훈육을 한다던가 아니면 부모가 완벽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부모가 융통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내리느냐 하고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강박적인 어떤 사고나 강박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특징에서 사고, 어떤 오염에 대한, 간염에 대한, 의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를 좀 멈출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행동 같은 경우에는 손 씻기나 정리하기, 뭐 숫자 세기, 기도하기, 확인하기, 그런 행동들을 멈출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진단을 내려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도 감별을 해야 되는데, 감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것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뭐 범불안 장애나 신체 변형 장애, 아니면 수집과 발모가, 아니면 피부 뜯기 장애, 아니면 충동 조절 장애나 아니면 품행 장애, 물증 관련된 어떤 장애들, 아니면 섭식 장애, 건강 염려증, 뭐 우울 장애, 그런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동반으로 좀 같이 올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동반으로 같이 올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건강 염려증이나 어떤 수면 장애를 좀 경험을 한다던가, 섭식 장애를 경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물질 관련된 어떤 장애를 좀 경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불안이나 우울, 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띠장애도 좀 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좀 같이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상담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좀 상담을 하느냐? 아이가 어리면 놀이 치료를 할 거고요. 놀이 과정에서 아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아이한테 알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미술 치료 같은 경우에 작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아이의 어떤 불안이나 그런 부분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인지행동 좀 치료를 해서 당연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 행동하는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좀 알려주면서 그거를 거기에 강박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고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 상담도 아마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아이가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되면은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올바르게 양육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박 장애 같은 경우 심하면 약을 좀 복용할 수 있는데 약 같은 경우에는 항우울을 좀 처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 어떻게 좀 케어하면 좀 좋을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아이가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을 좀 제공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강박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고 아니면 행동들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아이가 어떤 뭐 계속 어떤 행동을 할 때 괜찮아, 한 번 정도만 하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냥 하고 거기에서 그냥 사고를 좀 자꾸 좀 전환시켜 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는 우리 조금만 좀 줄여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뭔가를 행동을 했을 때 그거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좀 할 수 있게끔 사고를 좀 전환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강박장애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우선 강박장애라고 하면은 반복적인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좀 멈출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징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기질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불안이 좀 많이 높거나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하거나 그다음에 좀 약간 까다로운 기질을 갖고 있었을 때 이런 강박장애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은 이제 강박적인 생각하고 행동을 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사고라고 하면은 오염에 대한 부분, 간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의심에 대한 그런 사고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행동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손을 씻거나 정리를 하거나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숫자를 세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숫자를 세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동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이게 강박적인 행동인지 그런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만약에 강박적인 뭔가 행동을 하거나 사고를 했을 때 아이가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게끔 어떤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좀 편안하게 좀 느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좀 제공한다던가 아이가 어떤 자꾸 강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걸 하지 않게끔 어떤 사고를 좀 전환시킨다던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